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나는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질 듯 비에 젖어들었고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혜린아, 너 정말로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맞은편에 서 있는 그녀, 혜은의 미소가 다시 한번 나를 녹였다. 그 미소는 완벽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잊게 만드는 그런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영원한 약속이었다. 교회의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릴 때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혜은은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리고 눈동자에는 한강의 물결처럼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야. 혜린이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랑이, 이 감정이 나의 전부였다. 우리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피해 한적한 한옥마을로 피신했다. 그곳은 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낮에는 관광객들이 북적거리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달빛만이 골목을 비추었다. 우리 작은 방은 한지로 된 문과 나무 바닥으로 꾸며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차 향이 맴돌았다. 결혼식 후 우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은아, 내가 왜 나를 선택한 거지? 세상엔 더 나은 사람이 많을 텐데 은혜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너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강인함.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잖아. 그 밤,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가 스르륵 미끄러지며 드러난 가슴 위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가로로 길게 난 마치 칼로 새긴 듯한 자국.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 정원이라는 한글 두 글자, 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여미며 등을 돌렸다. 혜린아, 미안해.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겨우 몇 시간. 그런데 이미 비밀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은은 창가로 가서 비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비는 여전히 내리쉬었고 그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증폭시켰다. 말해줘, 혜은아.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뭐야?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 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과거. 남편이 있었어. 그리고 그 흉터는 그의 폭력 때문이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혜은이. 내 혜은이가 과거에 결혼했다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은 가족의 영광이자 의무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집안으로 혜은이 젊었을 때 강요된 결혼이었다.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상속을 위해 나를 이용했지? 그리고 어느 날 술에 취해 칼로 나를 찔렀어.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안아주었다. 왜 이제야 말해? 나한테 왜 숨겼어?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 사랑이 순수하게 남아있기를 바랐어. 그 밤, 우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은의 과거가 우리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이혼은 낙인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홀로 서울로 올라와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살아왔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혜린아. 그 결혼은 실수였어. 하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그녀의 고백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내 상처도, 내 두려움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 앉아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었다. 서울의 아침은 바쁘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혜은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다. 오늘부터 새 출발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그녀의 과거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그녀를 찾아올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우리는 평범한 커플처럼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손가락이 스치듯 닿을 때마다 그 감촉이 우리의 비밀을 상기시켰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서울의 일상에 적응했다. 나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혜은은 홍대 근처의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우리 집은 이태원 골목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밤마다 우리를 지켜보았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김밥을 싸 먹거나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혜은아, 내 미소가 정말 완벽해. 그게 나를 살게 해. 내가 말하면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흉터가 내 꿈에 나타났다. 나는 자주 깨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안심을 주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혜린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남자친구 생겼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한국 직장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나는 내 사랑을 숨겨야 했다. 혜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학원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상한 걸 배우면 어쩌려고 라고 투덜댔다. 우리는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젠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혜은이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꼭 그럴 거야. 함께라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혜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았대. 과거 남편이었다. 그는 이혼 후에도 그녀를 괴롭혔고 이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내가 이혼 소송에서 돈을 더 요구했다고 화를 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나의 새로운 삶을 알았기 때문이야. 혜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나와 함께 맞서자. 한국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종종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흉터를 마주했다. 혜은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 할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파. 아직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사랑이, 이 결혼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혜은의 과거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남자,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서울까지 미쳤다. 어느 날 우리 아파트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너는 내 거야. 그년 버리고 돌아와. 거친 필체로 쓰인 그 글씨가 혜은을 떨게 만들었다.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그는 항상 그렇게 말로만 위협하거든. 한국 경찰은 가해자를 먼저 믿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Q 센터에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언니, 힘내. 우리도 싸웠어, 한 언니가 말했다. 그곳은 우리에게 안식처였다. 차 한 잔과 따뜻한 대화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빛났다. 혜은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도 예술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내 미소가 더 밝아졌어 왜 내가 말하면 그녀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내 가족이 문제였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로 매년 설에 언제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다. 나는 항상 곧 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혜린아, 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혜은을 소개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여자.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건 창피한 일이야. 그날 밤 어머니와 나는 크게 다퉜다. 엄마,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혜은이를 사랑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라.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한국의 유교 문화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혜은은 나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이 우리를 덮었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 혜은아.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민준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는 혜은의 학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한테 이상한 걸 가르치냐 라고 욕했다. 학원장은 혜은에게 부모님들 불만이 있어. 조심해 라고 말했다. 혜은은 점점 지쳐갔다. 나는 포기할까봐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민준을 찾아가기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그의 사업장을 찾았다. 그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너, 그년의 새 여자친구? 웃기네. 혜은은 내 아내였어. 그녀는 돌아올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여자들은 약해. 법이 날 보호해줄 거야.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울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새삼 느꼈다. 집에 돌아오니 혜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바보, 혼자 가지 마. 우리는 팀이잖아.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흉터를 마주했다. 이 상처가 내 일부야. 나는 그걸 사랑해. 내가 말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국의 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했다. 혜은의 옛 친구, 지은이었다. 혜은아. 오랜만이야. 이 지은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이 사람이 내 연인.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속삭였다. 민준이가 너 찾는다고 하던데? 조심해. 그 만남 후 혜은의 불안이 커졌다. 지은이가 민준이 편일까? 나는 안심시켰다. 아냐, 그녀는 내 친구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한국 사회에서 친구조차 믿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우리는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한글 서예를 배우고 K-팝 콘서트에 갔다. BTS의 노래가 우리를 위로했다. 우리는 빛날 거야에 혜은이 말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내 회사에서 해동이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내 사진을 찍어 레즈비언이라고 적은 포스터를 붙였다. 상사는 나를 불렀다. 혜린 씨,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혜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해운대로. 바다바람이 우리를 씻어주었다. 호텔방에서 우리는 창가에 앉아 일몰을 보았다. 혜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의 혜은의 미소가 다시 빛났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한국의 여름 바다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저 애들 뭐야? 속삭임이 들려왔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민준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혜은의 학원 앞에 서서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돌아와. 아이들이 울고 부모들이 모였다. 학원장은 혜은을 해고했다. 미안하지만 학교 이미지가 혜은은 무너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새 직장을 찾아보자.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혜은아, 민준이가 내 비밀을 다 퍼뜨렸어. 내 흉터 사진까지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미안해. 민준이가 강요해서 배신이었다. 혜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를 팔아넘긴 것이다. 혜은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속삭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울었다. 우리는 강해질 거야? 이 배신도 이겨내자. 한국의 소문 문화는 무서웠다. SNS에 혜은의 과거가 퍼졌다. 전 가정폭력 피해자, 이제 레즈비언, 악플이 쏟아졌다. 우리는 집에 틀어박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이제 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다. 혜은의 그림 속에는 한강의 물결과 우리의 손이 그려졌다. 이게 우리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LGBTQ 친화적인 곳이었다. 그곳 동료들은 우리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한 선배가 말했다. 혜은도 새 학원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미술이라는 테마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선생님,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혜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 소송을 걸었다. 혜은의 재산을 돌려달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이었다. 법정에서 그는 혜은을 모욕했다. 이녀는 정신이 이상해. 레즈비언이라고.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변호사는 우리를 도왔다. 증언하세요. 혜은은 떨며 말했다. 그는 나를 때렸어요. 흉터가 증거예요. 사진을 제출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소송은 우리에게 피로를 안겼다. 밤마다 우리는 안아주며 잠들었다. 사랑해, 그 말이 우리의 버팀목이었다. 한국의 법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먼 길이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선봉이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었다. 우리는 남산 돌계단을 올랐다.
정상에서 서울이 발 아래 펼쳐졌다. 우리는 이 도시를 이길 거야, 내가 말했다.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전화가 왔다. 포기 안 해, 내 여자친구도 망쳐줄 게 위협이었다. 소송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혜린아, 미안해. 내 삶을 인정할게. 그녀는 센터를 다녀오며 배웠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는 울며 화해했다. 어머니는 혜은을 만났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가족이에요. 혜은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한국 가족의 유대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지막 공격이 왔다.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퇴근길 검은 차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달려들었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다. CCTV 영상. 민준은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반성해 혜은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아팠어.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혜은의 온라인 학원이 인기였다. 나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의 출판사에서 받아들였다. 서점 진열대에 우리 이야기가 놓였다. 독자들이 감사해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다시 한강 다리로 갔다.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다시 결혼하자. 이번엔 공개적으로. 이 혜은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키스가 눈송이와 어우러졌다. 하지만 여전한 도전이 있었다. 언론이 우리를 취재했다. 스캔들 커플, 제목이 붙었다. 우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에서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우리는 행진했다. 홍대의 거리가 무지개 깃발로 물들었다. 혜은의 흉터는 이제 자랑이었다. 이게 나를 만든 거야.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 흉터에 입을 맞췄다. 아름다워. 우리의 밤은 더 따뜻해졌다. 로맨틱한 대화, 부드러운 포옹. 18+가 아닌 순수한 감정의 교감.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우리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TV 토크쇼에 나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배신과 상처를 넘어 사랑이 이겼어요. MC가 물었다. 미래 계획은? 혜은이 미소 지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입양으로 한국의 입양법이 동성 커플에게 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줘. 나도 변화할게. 우리는 답장했다. 자기 반성을 하세요. 용서의 길은 길었다. 지은도 사과했다. 친구로 다시 시작할래. 혜은은 받아들였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저녁에 산책하며 서울의 변화가 느껴졌다. 카페에서 동성 커플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우리는 그 일부였다. 어느 날 혜은이 말했다. 혜린아, 내가 내 완벽한 미소야. 나는 웃었다. 너도 그래.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이었다. 상처와 기쁨, 눈물과 웃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리의 이야기. 결말은 행복했다. 우리는 작은 집을 사고 개를 키웠다. 한강변에서 우리는 늙어갈 거였다. 영원히 그 약속이 우리를 지켰다.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사랑은 강했다. 완벽한 미소 뒤의 진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